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연예엔터 저널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입니다. 네, 요즘 제가 그 미스트롯 시즌2 관련한 영상을 많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늘 이슈거리만 찾아서 영상을 제작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슈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제가 또 뭐 자료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러분께 또 분석이나 이런 또 평가도 하고 하는 것이 원래 이 본 프로그램의 이 영상의 취지에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른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안방TV를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아주시는 댓글들은 제가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꼭꼭 읽어보고 있습니다. 간혹입니다만은, 네, 아주 많은, 정말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0개 넘게 이렇게 수천 단위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 때는 이제 제가 또 미처 다 읽어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이렇게 틈틈이 날 때,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고, 뭐 하나하나 댓글에 다 반응을 해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또 어떤 때는 또 직접 제가 그 답장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이신가 이런 것들 제가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그 욕설이나 또 인신공격 또 뭐 저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라도 지나치게 이렇게 그 욕설이라든가 인신공격 하시는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차단이나 숨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을 위해서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그런 댓글을 다셨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그 심한 그런 욕설 같은 경우는 또 뭐 소송되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바쁘다 보니까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못한 댓글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댓글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점, 또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트롯2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진상규명 의혹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심지어 뭐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미스터트롯2에 대한 의혹을, 이제 일부 언론들이 그 탈락한 출연자 중에 전유진 양, 그리고 전유진 양의 팬분들, 극성 팬분들이 이 문제가 되니까 전유진 양이 탈락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 미스트롯2에 대해서 괜히 태클을 건다. 뭐 이런 여론이 약간 조성되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물타기다.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자, 과연 이 진상규명, 미스트롯2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디서부터 얘기가 됐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드디어 제가 이 그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진정서를 냈던 그 원문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예. 이거를 많이 찾고 싶었는데, 기사들을 많이 찾아도 이게 잘 없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진정서 원문을 보고, 과연 이게 그 방송통신위의 진정서를 낼 만한 내용인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내용이 진정서 그 원문입니다. 자, 이 진정서를 내신 분들은요, 그, 미스터트롯 시즌2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 예선 참가 지원자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예선 참가 신청한 그런 것을 인연으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다 그래요. 예, 카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런 내용들을 성명을 내고, 일단 첫 번째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12월 24일 날 첫 성명문을 발표하고 해당 문제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성명문을 12월 24일 날 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작진이 뭐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라는 이제 그 답변만, 이건 답변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뭐 뭉갠다고 봐야 되겠죠. 네.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 이게 이제 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묵묵무답.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진정을 내게 됐다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미스트롯2는 마감이 끝나지 않은 모집 기간 중에
백인의 출연진들이 이미 10월 23일 티저 촬영을 완료했고 10월 31일이 그 최종 마감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 23일 날 티저 촬영을 완료했다 합니다. 23일 날 티저 촬영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23일 날 티저 촬영이 완료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도대체 참가자를 언제 다 결정했다는 겁니까? 자, 그리고 11월 9일 첫 녹화 일정까지 앞둔 사실에 대해서 10월 27일 날 공식 기사로 보도가 됐답니다. 자, 10월 23일 날 티저 촬영이 완료됐고 그 내용이 10월 27일 날 공식 기사로 보도가 됐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공식 블로그에도 게재가 됐고 심지어 10월 29일 날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명백하게 이것은 이제 팩트라고 하니까 이게 팩트라면은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죠. 12월 31일 모집 마감인데 마감도 안 끝났는데 이미 다 출연진들 100명 티저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이게 업로드까지 됐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최종 불합격도 10월 21일 날 대부분 통보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참가 접수 받았던 분들은 이렇게 내용을 보고 떨어뜨린 분들은 미리미리 떨어뜨리는 이제 최종 불합격 통보도 21일까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감 날짜에 맞춰 제작진이 이메일을 읽은 것은 수신 확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1일이 마감이었기 때문에 21일 이후에도 계속 참가 접수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고민하고 기다리다가.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21일 날 최종 통보를 하고 29일 날은 심지어 티저 영상까지 다 공개가 되고 23일 날 촬영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보낸 메일은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예. 확인하지 않은 메일도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메일도 있었습니다. 요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메일을 확인만 해보면 되니까요. 읽은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따라서 방송 진출자 100명의 선발자가 끝났음에도 계속 지원자를 모집받아서 인원수, 즉 경쟁자 수만 늘리고 있었던 거죠. 미스트롯 시즌2 오프닝 때 김성주 아나운서가 이렇게 나레이션 하지 않습니까? 2만 명이 넘는 지원자. 그리고 200대 1의 경쟁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뽑았다 하면서 대회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또 흥행을, 방증하는 그런 나레이션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런 지원자 수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행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작진이 여기에 대해서, 이 진정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반박하는데, 거기 보면은 제작진이 이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부분은 출연자가 최대한의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일부 내용을 반박을 했었는데, 예, 물론 거기에 대한 재반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이 나오죠. 한 지원자로부터 제작진이 방송 콘셉트와 선곡을 직접 해줬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다. 이 단체에서 이제 이런 제보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보해 주신 분에 대해서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겠죠. 예, 그래서, 자, 최종 합격 직전까지 갔던 지원자였고, 최종 오디션은 2차 영상 오디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2차 영상 오디션까지 갔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제작진이 선곡 5곡을 요청했는데 무대 컨셉을 잡아주고 한 곡을 특정해서 선곡에 포함시키면서 참가자의 의견보다는 제작진이 요구했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걸로 해라. 이렇게 이제 제작진이 좀 요구를 했다는 거죠. 요거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월적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 절대 갑의 위치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주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네가 이걸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이제 그냥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는데, 이런 의견 자체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을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당사자가 초갑의 입장입니다. 초갑의 입장.
그래서 월등하게 우월적인 지위에서 그 당사자가 하는 말은 피당사자 즉 의뢰 입장에서는 이것은 큰 무언의 압박일 수 있다는 거죠. 방송국에서 뭐 작가나 PD 분이 이걸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굳이 그것을 마다하고 저는 이걸로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 필요가 없느냐? 이것은 경연입니다. 만약에 참가자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뭐 작가나 PD의 선택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좋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언을 무시하고 본인이 뭐 본인의 어떤 개성을 고집해서 그 무대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뭐 심사위원이나 시청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안 보여줬다. 그럼 본인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올고지. 잘 됐든 잘못됐든. 그러니까 그런 분은 경연에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근데 굳이 이 곡을, 저 곡을 이렇게 추천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방송에서 그림을 보는 거죠. 그림이 뭐 이렇게 느린 곡 좀 나왔으면 빠른 곡도 좀 나와줘야 되고, 이 친구는 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부각시키려면 이런 곡이 나올 것 같고, 이런 거에 이제 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참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고, 방송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뭐 저희 씨도 방송 제작 현장을 많이 또 보고 함께 참여를 해봤습니다만은 일부분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조율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이죠. 어쨌건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참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여기 7일 방송에서 논란이 되던 한 무대에서 연출들의 이제 악마의 편집으로 불편한 조롱과 비난까지 받아야 했다 하는 이제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자의 얘기에 의하면 제작진이 직접 무대 기획과 구성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사실 참 그거를 뭐 그렇게 탐탁지 않았는데 제작진이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본인은 참 여러 가지 조롱과 비난을 받았다 하는 이런 또 제보가 있다 그러네요. 여기 내용을 뭐 본인들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네. 자, 그리고 이제 심사의 형평성 문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정확하게 이제 뭐 증거 자료나 이런 것은 없고 합리적인 좀 의심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약간 뭐 친목 심사, 여기 나오죠. 친목 심사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왕년부 같은 경우, 여기 왕년부 팀이 냉정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에게는 오라트를 받는 등, 그러니까 이제 심사할 때 얘기하죠. 오라트가 터졌습니다. 근데 심사할 때 보면은, 이런 게 좀 부족했다.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러면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왜 올라갑니까? 또 누군가는 이런 게 부족해서 하트를 못 줬다. 네. 누구는 부족했는데 주고, 누구는 부족해서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이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본인들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노출이 되고 하니까 이제 심사의 공정성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점으로 미루어 제작진이 공정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확정적으로 조작을 했다, 짜고 쳤다라고 이제 단정 지은 것은 아니고 이런 정황이 있다 보니까 강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권익보호 문제입니다. 방통위에서 작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냅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방송사 관련 협의 관계부처 등과 논의에 가이드라인을 내고 여기에 대해서 30일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월부터 이제 방송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이제 반영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아동 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 학습권 보호와 부적절한 언어 사용, 그리고 신체 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 출연 아동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월 중순, 1월 18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제작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번 미스트롯 시즌2에서는 유난히 아동 청소년 출연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뭐 초등부 따로 만들고 중고등부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을 정도로 많았고, 또 초등부, 중고등부에서 예심 통과해서 본선으로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특히나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제작진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뭐 요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 진정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트로트를 시청하시는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그 딸 같고 손주 같고 한 이런 출연자들의 모습에 뭐 정이 가고 또 눈길이 가시는 게 당연하니까, 이런 시청자들, 이런 팬층을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저는 뭐 제 생각은 그렇게 뭐 제작진이 다분히 의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거는 뭐 증거가 될 수는 없고, 또 그런 이제 의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그 비스트롯 시즌2에는 유난히 아동 청소년의 출연이 많았었는데요. 자, 그러면 더더욱 이제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 봅니다. 제작을 위한 사전 조치,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제작을 위한 사전 조치, 아동 청소년 출연과 캐스팅, 여기에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제작진이 이제 선곡이라든가 컨셉에 관여하는 부분, 그 다음부터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런 가이드라인의 위배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어린이에 대한 악성 댓글. 이거는 뭐 한 어린이가 아니고 그 출연한 우리 아동 청소년들 중에서 여러 명이 이런 악플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초등부 팀 미션 때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 초등부 팀 미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또 가이드라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아동 청소년이 방송 출연으로 인해 사이버 괴롭힘이 뭐, 그렇죠. 비난하는 이런 그 뭐 댓글 같은 거죠. 그리고 악성 댓글,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거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예. 사이버 괴롭힘 등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아동 청소년 출연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이게 이제 안전과 보호, 안전과 사이버 괴롭힘, 이 다항, 이렇게 해갖고 이제 조항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 아니냐. 예, 이거는 아마 TV조선 쪽이 미스트롯 입장에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저도 이거 캡처해가지고, 급하게 캡처해가지고 올렸던 건데, 그 댓글이 5,000개 달려있지 않습니까? 악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악플을 굳이 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동 출연자들이 이런 악플에 왜 시달려야 되느냐. 이게 뭐 악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냐. 맞습니다. 이제 이런 어린 그 청소년들에게 그 악플 다시는 분도 조금은 뭐 문제가 있지만, 조금이 아니고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차단이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댓글 그 설정을 이제 댓글을 못 달게 하든지, 아니면 이걸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니까 아동 청소년 영상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이런 댓글이 안 달립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과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제 투표 조작. 예,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프로듀스 101 시리즈,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돌 학교, 여기서 제작진들이 그 투표 조작에 관여해가지고 지금 뭐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미스트롯 시즌2도 이런 뭐 절차를 밟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일반인 참가자의 꿈을 짓밟는, 네,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해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제 권익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또 시청자들과 또 많은 그 투표하신 분들에게도 지금 분노를 자아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는 내일은 미스트롯2 제작진의 내정자 및, 이거는 공정성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과,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그 책임이 너무나도 엄중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정자라는 것은 지금 우승을 내정했다, 결승 진출자를 내정했다, 이것이 아니고 출연진 중에서 이미 이제 그 예심에 올라갈 100명을 선정하는 과정이 이미 내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 내정이 뭐 별겁니까, 여러분? 아직 결과를 발표하면 안 될 시기에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자신들끼리 다 정해놔버리면 이게 내정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즉 내정자 부분하고 그 예심 참가자, 예심 선발에 있어가지고 내정자 부분,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관한 그 권익 보호에 있어서 방송통신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은 이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한 거고, 그 과정에 이제 공정성 부분은 이제 덤으로 들어가 있다고, 덤이라기보다는 이 부분도 본질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거는 정확한 어떤 관련 증거물은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나 명백한 정황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걸로 이제 진정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문입니다. 모든 내용입니다. 요거를 제가 많이 찾으려고 했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검색을 하다가 결국 이 원문을 찾았습니다. 제가 어렵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미스트롯 시즌2, 내일은 미스트롯 시즌2에서 참가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중에서 예심에 올라가실 분들을 이미 내정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네요. 보니까 발표한 그런 공식 기사라든가,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발표된 모집 마감일이 있고, 그 전에 이제 발표된 기사 내용,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확인 안 했던 거, 이런 거는 명백한 증거로 제출될 수가 있겠죠.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면. 네.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 권익에 관한 부분은 이거는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 올릴 때도 요즘 유튜버들도 조심을 하는데, 이런 대형 방송사가 그 부분을 몰랐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심지어 TV조선도 유튜브 채널 여러 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도 한 6, 7개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채널들을 TV조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몰랐을 수도 없고, 이건 유튜브 가이드라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심지어 유튜브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았고, 방송통신위 가이드라인도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참가자에 대한 제작진의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그런 압박, 또 관여,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심사에 있어서 불공정한 미 의심되는, 예, 내용들, 이런 걸로 이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정서 내용이 좀 길다면 길고, 예, 또 짧다면 짧은데, 요 내용들 쭉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 제 의견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명백하게 참가자 내정 부분, 그리고 아동 청소년 권익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완벽하게 이 부분은 손을 들어서 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작진의 의도가 개입된다, 이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고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한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실제 경연상에서 전유진 양하고 성민지 양이 같은 곡을 이렇게 선곡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드렸죠. 이거는 잘못됐다. 같은 곡을 했으면 두 사람 다 이 곡을 못 쓰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둘 다 자기가 가장 최선의 곡이라고 생각하는 곡을 냈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면 한 사람은 자기의 최선의 곡을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최선의 곡을 못하고 그 다음 노래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불공정하다. 예, 그래서 양보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뺏기는 것도 잘못된 거다. 어떤 방법이로든. 같이 신청곡이 나왔으면 둘 다 이 곡을 못 쓰게 하고 다음 곡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만약에 겹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지만, 이럴 때는 조정을 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심 영상을 가지고 이 방송을 편성을 해야 되죠. 근데 예심 참가자들이 전부 다 똑같이 다 무조건, 반은 무조건, 반은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만 신청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 이러면 방송이 안 나오죠. 예.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 곡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이 곡이 지금 뭐 여러 분들이 부르니까 곡이 중복이 된다.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좀 절충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방송 제작하면서 일어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최대한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현명한 제작진의 어떤 처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얼마나 이제 근데 출연진의 역량을 생각 안 하고 방송 그림만 생각했느냐, 아니면 출연진의 역량과 방송에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했느냐, 이것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제가 동조하지만 또 일부는 방송 제작하는 쪽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하는 편이고요. 네,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의 공정성 부분은 이거는 또 저는 무조건 하고 또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심사위원의 전문성도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합당한 심사위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본인들 말로 자화자찬하죠. 근데 자화자찬만은 아닙니다. 시청률이 30%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화자찬이라는 부분은 1,000만이 넘는 응원투표, 그거는 본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해준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진정서에 대한 반박문에 보면은 전체 시청자를 대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데, 전체 시청자들 중에서 상당한 수는 이런 TV조선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시청자를 대변한다고 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반박문을 보면 참 진짜 자만감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진정서 원문을 보시고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판단과 또 의견을 나누셨으면 좋겠고,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읽어서 여러분들 생각도 모니터링하고 또 그런 것들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스트롯 시즌2 진상규명위원회 예선 참가자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만드신 단체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에 냈던 진정서 원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원문의 내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 바라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